다이아몬드는 강한 경도와 아름다운 색채, 희귀성 덕분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덕분에 가격도 상당히 비싸죠. 특히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아주 유명한 마케팅 이후 다이아몬드는 지금까지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결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이아몬드는 우주 규모에서 본다면 그렇게 희귀한 물질은 아닙니다. 어떤 행성은 아예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오늘은 다이아몬드 행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지구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지구에서 천연 다이아몬드는 맨틀 깊은 곳, 주로 지하 150에서 200km 깊이에서 섭씨 1000에서 1500도, 압력 4.5에서 6GPa의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탄소 원자가 강한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다이아몬드 구조로 결정화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화산이 폭발할 때 지표로 올라오게 되죠. 그 밖에도 흔하진 않지만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지면서 지구에 충돌할 때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온고압이 발생하면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우주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2005년 미국의 천문학자 마크 쿠츠너는 탄소 행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행성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보통 지구형 행성은 규소하고 산소가 많아서 규산염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탄소가 많은 환경이라면 주로 탄소가 많은 행성이 만들어질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태양계에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나머지 물질들이 모여서 행성들이 됐는데, 만약에 어떤 항성계 주변에 탄소가 풍부하다면 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천체들이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마크 쿠츠너는 이렇게 탄소 기반의 행성이 만들어지고 나서 항성에서 열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행성은 고온의 환경이 되고, 또 행성 내부 입자들의 강한 응집력으로 고압이 형성된다면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해서 다이아몬드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과학자들도 해당 이론을 그럴듯하다고 봤어요. 탄소 행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이아몬드 천체로 추정되는 것들이 점점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비교적 지구와 가까이 있는 지구에서 40광년 거리에 있는 개자리 55e입니다. 개자리 55e는 개자리 55a라는 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모항성을 돌고 있는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2004년 8월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나사의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모항성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감지하면서 행성의 크기, 밀도, 궤도, 대기 존재 가능성 등등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성의 구성 모델을 만들어 봤더니 개자리 55e는 분명히 탄소를 주 구성 물질로 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아니, 행성이 항성을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는 걸까? 행성이 모항성 앞을 지나갈 때 행성은 모항성의 빛을 일부 가려서 항성의 밝기가 아주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이 밝기의 변화를 분석해서 행성의 크기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과법이라고 합니다. 또 행성이 항성을 공전하면 중력 때문에 항성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을 별빛의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감지해서 행성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선속도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행성의 스펙을 알아내는 거죠. 분석 결과 개자리 55e의 크기는 지구 지름의 2배 정도였고 질량은 약 8배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모항성과 행성 간의 거리는 태양지구 거리의 약 1.6%밖에 안 됐습니다. 공전 주기는 겨우 18시간. 이 행성은 모항성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만큼 표면 온도는 낮에 섭씨 2400도씨 이상에 달했습니다. 자, 이런 행성을 지구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애초부터 탄소 기반의 구성물질을 가졌는데 지구하고 환경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지구와 비슷한 물질을 가졌을 리가 없겠죠. 게다가 이 행성의 온도까지 높다? 이것은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과학자들은 이런저런 조건을 전부 고려해서 행성이 어떻게 생겼을지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그 결과 개자리 55e는 철로 된 핵을 가지고 있고 탄화교소로 만들어진 멘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다음 층은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두꺼운 껍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가 천체 전체 질량의 약 3분의 1이나 차지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행성의 약 3분의 1, 지구 질량의 2배나 되는 부분이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니, 지구에서는 정말 귀한 다이아몬드가 사방팔방 펼쳐져 있는 보물섬, 아니 보물 행성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보물 행성은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지옥에 가까운 환경을 가졌어요. 일단 모항성이랑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온도가 말이 안 되거든요. 낮의 온도는 2427도, 밤의 온도는 낮보다 1000도 이상 낮은 1107도입니다. 이 행성은 온도가 높은 만큼 아마 표면은 용암 바다로 뒤덮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펄펄 끓는 거죠. 또 이 행성은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같습니다. 마치 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같아서 지구에서 달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같은 면만 보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행성의 일교차가 심한 거고요. 자, 여기 구성 물질이 주로 다이아몬드일 것으로 생각되는 또 다른 천체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서 3914광년 떨어져 있는 PSR J1719-1438b입니다. 이 녀석의 역사는 꽤나 특이해요. 원래는 백색 외성이었는데 이 백색 외성하고 펄서가 같이 공전하면서 쌍성계가 되고, 펄서는 백색 외성의 외피에 있는 수소와 헬륨 등을 흡수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백색 외성은 외곽 물질을 펄서한테 다 뺏기고 중심부에는 거의 순수한 탄소만 남아서 결정화됐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다이아몬드 행성이 됐다고 하죠. 다이아몬드 행성이 되고 나서도 펄서를 공전 중이고요. 아니, 천문학자들은 이런 역사를 어떻게 다 알게 된 걸까요? 천문학자들이 다이아몬드 천체를 분석한 결과 이 천체의 크기는 목성의 40% 크기밖에 안 되는데 질량은 목성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해요. 목성보다 훨씬 작지만 밀도가 엄청나다는 거죠. 또 이 행성은 펄사를 엄청 가까운 거리에서 돌면서 공전 주기는 2시간 10분 정도로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중력이 아주 강력한 펄사를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공전하는데도 이 행성은 전혀 깨지지도 않고 찌그러지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이 행성이 엄청나게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백색 외성의 중심부만 남아서 다이아몬드 핵이 됐다면 이런 내구성이 설명되는 거 아이가? 좋습니다. 완전히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천체라니. 일론 머스크가 빨리 우주선을 개발해서 이 다이아를 통째로 캐내서 지구로 가져오면 좋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펄서가 쌍성계를 이뤄서 같이 초고속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또 이 천체는 3914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너무 멀리 있기도 합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료비도 많이 들겠죠. 자, 여기 또 다른 다이아몬드 별도 있어요. 지구에서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으로 약 50광년 떨어진 백색 외성 루시입니다. 이 별의 이름은 비틀즈의 노래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에서 따왔는데요. 지름은 대략 약 10,000에서 12,000km로 지구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태양 질량의 무려 절반을 가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루시의 중심부는 탄소와 산소가 높은 압력에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결정화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별은 우주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우주의 규모에서 본다면 생각보다 희귀한 광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다이아몬드는 왜 이렇게 귀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려면 고온고압의 환경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산소가 유입되면 다이아몬드는커녕 이산화탄소 같은 다른 화합물이 생성되고 말아요. 또 지구가 고온고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구는 여러모로 많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란 힘든 환경인 거죠.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다이아몬드 천체를 여럿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해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태양계의 수성에 다이아몬드가 아주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벨기에 루벤 카톨릭 대학 연구진은 나사의 수성 탐사선 메신저가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연구진은 수성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재현했는데요. 수성 지하에 두께 20km나 되는 다이아몬드 멘틀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죠. 그래서 수성은 탄소가 풍부한 먼지 구름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게 다이아몬드층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예상인 겁니다. 또 수성은 대기가 거의 없고
태양에 가까운 만큼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에 충돌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성 표면의 풍부한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재밌는 가설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원시 태양계 근처에 탄소가 풍부한 물질이 많았는데 이것들이 뭉쳐서 탄소 기반 미행성이나 원시 행성이 됐을 거라는 가설입니다. 과거 지구에 떨어졌던 소행성들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탄소가 풍부한 C타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탄소로 이루어진 행성이 태양계에 존재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가설 중 하나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 리뷰였습니다. 요즘 인간의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인공 다이아몬드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됐고 또 이 다이아몬드의 성질이 자연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요즘 다이아몬드 시세가 엄청 떨어지고 있죠. 이 얘기도 정말 재밌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요청을 많이 해준다면 인공 다이아몬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너굴경제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 아닌가? 본격 동생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상도덕 없는 리뷰형이었습니다.